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담 러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렸는데 네. 주간 리포트 수익률 1위를 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근에 전력 반도체 쇼티지 이슈나 이런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 SIC 쪽에서는 아마 경쟁력이 높은 업체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이승훈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IBK 증권의 이승훈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청담 러닝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청담 러닝은 이제 본사인 청담 어학원 쪽에서 청담 어학원이라는 브랜드와 이제 에이프릴 어학원, 그다음에 아이가르판이라고 하는 영어 학습을 주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는 CMS 에듀가 있습니다. 그래서 CMS 에듀 같은 경우는 CMS 수학, 이제 수학 학원이랑 C큐브 코딩 쪽, 수리나 아니면은 코딩 같은 좀 창의적인 교육 쪽에 초점에 맞춰서 영어랑 이제 수학 쪽을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담 어학원에서 출발한 교육 플랫폼 업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교육업계도 상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담 러닝은 호실적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담 러닝도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컸습니다. 그 1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어려웠고, 결국은 이런 부분이 수강생들이 좀 수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이브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걸 가장 빠르게 적용을 시켰고요. 그렇게 이게 이제 그 완벽히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당히 연계가 수업이 잘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라이브 클래스가 없는 다른 영어 학원보다는 오히려 청담 어학원을 좀 선택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고요.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수강생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이 어떤 기술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부분을 빨리 기술적으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형이 커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익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담 러닝이 국내에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은 해외 쪽에서도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현재 해외 진출 현황과 그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은 어떠합니까? 우선은 청담 러닝은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일본, 중국에 진출을 해야 있는데요. 사업은 현재로서는 베트남 사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에 있는 현지 업체랑 JV를 통해 가지고 진출을 했고 올해 아이가르테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우선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베트남이나 중국 역시 코로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사업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좀 정상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중국 역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중국 사교육 시장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동사에는 그 영향이 없나요? 처음에는 이제 규제가 전 방위적으로 일어날 거로 봤었는데 최근에 좀 구체화되는 상황을 보면 교과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쪽에 대한 이제 교육 규제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직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청담이 하고 있는 영어 회화 같은 소양 교육 쪽은 좀 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아직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좀 뭐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에서도 교육 관련 기업도 좀 다르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담 쪽 역시 그렇게 규제를 아주 크게 받을 거라 보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소양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 단일 것 같은데 지분율 57%를 보유한 이 CMS 에듀 이 회사의 지금 현재 동향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CMS 에듀 같은 경우는 사실 청담보다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적응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부터는 이제 라이브 클래스와 유사한 이런 비대면 수업 쪽에 대해 이제 완벽히 적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초에 좀 그 게임사나 아니면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연봉 인생을 하면서 개발자가 상당히 좀 좋은 직업군으로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코딩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CMS는 수학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코딩 사업 쪽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력 이런 측면에서는 좀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분기별로 이제 마진율이 크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외형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특히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쪽에 대한 투자가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온라인 쪽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브 클래스가 잘 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대신해서 오프라인 수업 대신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고정비 성격에 있는 비용이 많이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요. 온라인 플랫폼처럼 이용자 증가하고 비용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빠르게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오히려 라이브 클래스의 효과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중간 배당 1,000원을 밝혔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 유사한 수준으로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자체는 이제 하반기 때도 사실은 유사한 수준의 배당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은 8%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만 또 보게 되면은 4% 정도 수준으로 좀 안정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3% 정도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있죠? 바온시라고 하던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그 정식 서비스는 아니긴 한데요. 12월 달에 정식 오픈을 할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운시 같은 경우는 올해 에이프릴 어학원에서 이 에이프릴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인데 에이프릴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이제 다 바꾸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브 클래스가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메타버스 형식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라이브 클래스, SNS, 다양한 좀 메타버스적인 그런 세계관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저희가 좋게 보는 거는 기존의 청담어학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특히나 영어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수강생을 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나 아니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다른 시장으로 확대가 가능할 거라 보고 있어서 우선 수강생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진출하는 그쪽에서도 같이 적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같이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화 되겠지만 온라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수강생 숫자가 증가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바온시는 에이프릴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옮긴 것인데 새로운 시장 개척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이승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을 해주신 청담러닝을 이동현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현재 이 시장 상황을 보면 네.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니즈들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하고 연말 배당까지 포함을 하면은 시가 배당률이 연간 한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연말 되면은 배당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근데 교육업체들이 평균적으로 PR이 한 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도 8배 정도 수준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적 측면에서 기존에 지금 온라인에서 잘하던 거,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이
이 확장되면서 마진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적이 단계별로 이 레벨업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연말에 이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적절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10월 장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11월 장이 시작되는데 대표님께서는 11월 장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미국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슈들이 모든 게 좀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남아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이 동반돼서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섹터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일부 이제 요즘 메타버스나 이런 그 NFT 관련 업종 이런 지금 시장이 이런 핫한데 섹터 로테이션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이런 교육 섹터나 아니면 최근에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바닥에서 이제 반등 국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섹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